교과서 267쪽입니다. 267쪽부터 시작되는 이 글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고 270쪽 질문 만드는 것까지 먼저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 못한 학생들은 이 영상을 계속 재생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270쪽까지 해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이해하고 질문까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에서는 다음 낱말들 활용해서 6개의 낱말, 육하 원칙이죠. 이것들을 활용해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즉, 우리가 글을 읽으면, 잘 읽었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글 속에서 답을 확인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6개 중에서 어떤 것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자면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그리고 왜를 좀 골라볼까요? 왜? 자, 이순신 장군이 싸움터를 왜 울돌목으로 정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도 만들어야 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글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기와 같이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짝과 묻고 답해보세요. 나오네요. 이야기 속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다른 인물도 잠깐씩 조금씩 나오죠. 다른 인물 될 수도 있어요. 보기를 읽어보니까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하고 작전을 짜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자, 이 질문은 이순신 장군께 하는 질문이네요. 자, 이처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말 그 인물이 살아있다면 내가 실제 인터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 보기에서는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를 물었다면 자, 선생님은 이렇게 싸워서 실제로 작전대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기분이나 생각을 묻고 싶네요. 작전대로 적선을 물리쳤을 때, 울돌목에서 물리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런 질문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순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답도 생각해보면 더 좋겠죠. 자, 질문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옆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예요. 가치.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자, 왜 갑자기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냐면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갈게요. 이 가치라는 것은 정의, 행복, 책임 같은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자, 일단 밑줄 그어 놓을게요. 기억해두고 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순신이 처한 상황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 먼저 보니까 임금으로 보이죠. 임금이 이렇게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 라고 명령했던 그 상황.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래쪽의 그림은 여기 물살을 보니까 울돌목에서 싸웠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 등등의 상황이 있었죠. 자, 한 장 넘겨서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들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한번 글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 수군을 포기하고, 즉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나라의 임금의 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처음이죠. 267쪽.
자, 여기 나오죠? 나라에서는 아예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한 행동은 이순신이 임금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것. 그리고 말을 좀 찾아볼까요? 자, 되게 멋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자,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두 번째로 써볼게요. 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순신이 한 말,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옮겨 적어봅니다. 좀 길겠네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는 상황 어디 나오냐면 268쪽과 269쪽의 윗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울돌목으로 싸움터를 정한 다음에 작전을 짭니다. 그죠?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울돌목의 물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을 싸움터로 정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좀 상황이 불리했었죠. 왜냐하면 일단 배가 없었고 또 그만큼 싸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우리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작전을 짰다는 것이죠. 자, 이거 첫 번째 행동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한 말, 이 부분 적을 수 있겠네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 상황에서.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읽어보니까 적군이 이제 적선이 몰려왔는데 물살 방향이 우리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로 바뀌자 드디어 일제히 공격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 적선을 물리쳤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자, 물살을 이용해 적선을 적의 배인 거죠. 공격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이 상황에서 이순신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세 가지 찾았습니다. 책을 앞뒤로 넘겨가면서 찾아 쓰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면이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꿈을 꿨는데 좀 꿈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더니 들리는 소식으로는 면이 죽었더라. 왜 죽었냐면 역시나 이 일본과의 전쟁, 임진왜란 중에 싸우다가 죽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장면들이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면이 죽었을 때 이순신의 말이나 행동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했다. 자, 이제는 끝내야만 해는 내가 이제 이 전쟁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족에게,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끝내야겠다. 네, 얼른 적군들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나의 소중한 아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 목숨을 잃었겠죠? 그런 상황을 얼른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우선 이 상황에서 이순신의 말과 행동, 방금 밑줄 친 이 두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이순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즉, 방금 아들 면이 죽는 상황을 봤을 때 왜 다 포기하고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을 좀 포기하지 않고 이 전쟁을 마저 다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끝까지 이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이순신은 군사와 배가 적었는데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옆에 273쪽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번 써볼게요. 방금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자, 이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부침 6에 가치 낱말표 예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치가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그 점들을 참고해서 한번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 무엇인지 써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방금 아들 면이 소중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순간 전쟁을 중간에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 상황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행동으로 봤을 때 또 이순신은 어떤 것을 추구했을까요? 어떤 가치를 추구했을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쓴 이 부분과 또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가치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썼던 이 문장처럼 써도 되고 자, 어떤 가치를 그래서 무엇을 추구한다. 자, 가치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가치. 자, 또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위 8번에서 생각해놨던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예시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내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상황 있죠? 이순신처럼 그 세 가지 상황에 처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이순신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 말과 행동이 좀 달랐겠죠? 자, 우리가 여기 썼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라는 질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자, 또는 질문을 좀 열린 대답이 나오게끔 바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언제일까? 두 가지 질문을 적어 볼게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 노력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쓰면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글씨가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해야 하는 경우 또는 때, 상황 이런 때는 언제인가? 자,
자, 이렇게 단순히 글을 읽지 말고, 읽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답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까진 찾지 못하더라도 조금 의지나 마음을 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10번에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뭐 했는지 떠올려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상황에서 인물이 한 무엇과 무엇을 알아봤어요. 뭐냐면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자, 왜 그렇게 말하거나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더라.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인데 선생님이 말로만 지나간 부분, 그리고 일부분만 쓰고 넘어간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마저 다 쓰고 완성하면서 마무리를 하길 바랍니다.